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승리, 결국 구속을 피했습니다. 승리가 승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명운을 걸겠다던 경찰,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이 됐습니다. 대표 유인석 씨도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경찰총장 윤총경은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뇌물죄 청탁금지법은 혐의가 없으므로. 자, 김상교 씨 기억하시죠? 폭행 최초 신고자인데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문제, 이것 다루기 위해서 관련 조사 대상만도 50명이었고 대규모 전담팀 인원만 152명이 투입됐는데 도대체 뭐를 조사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보실까요? 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유선이? 아니면 직접 성매매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어떠세요? 국민 여러분들이랑 빅뱅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그럼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떳떳하십니까?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 안 하세요? 도도 무마 편의 봐주신 적 있으세요? 본청에 지금 현직으로 계신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조사 뭐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름빛 쳤다고 생각.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정준영 씨랑은? 정준영 모릅니다. 그럼 그 유모 씨라고 지금 나오신 모르세요? 정준영 모릅니다. 유모 씨의 라운지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당시 윤모 총경의 직책, 접대 금액과 횟수, 윤모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접대 시점에서의 별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예, 먼저 노영희 변호사께 좀 물어보죠. 지난번에 승리 영장 관련해서 기각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리 씨 승리 이름 때문에 승리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구조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클럽 내 성폭행이 조직적으로 있었는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경찰하고 유착 관계가 있었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수적인 산물로 정준영 씨나 그 FT 아일랜드의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도 되긴 했습니다만은 버닝썬 문제만 들여다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성폭력 문제, 유착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성폭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클럽에서 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피해 당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고 또 하나는 그와 관련된 다른 증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목격자가 사실 본인도 거기에 개입됐다 그러면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증거가 일단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 유착 문제인데요. 지금 방송에서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일단 그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려고 하려면 그 직무 대가성하고 이제 이런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접대를 받은 시점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유착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떤 경찰이 뭐 입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가 남도록 하겠습니까? 예컨대. 물론 이제 지금 없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없는 걸로 지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결론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수사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영진 변호사, 물론 뭐 구속이 돼야 네네. 뭐 죄가 확실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 일단 1차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경찰 수사는 뭔가 좀 구속하기에는 미진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승리가 승리한 건 아니고요. 예. 구속을 모면했다고 해서 승리가 승리했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승리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이미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면 3월 14일 날 그 어떤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승리 관련해가지고 제보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이 어떻게 했냐? 중앙지검 형사 3부에다가 이 사건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를 안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찰이 지금 대규모 수사본부 152명에 해당하는 그 달하는 그러한 대규모 그 본부를 차려놨으니까 경찰이 수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때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그것 봐라. 경찰이 뭐 하는 게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그런 그 신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찰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시점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 기소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 권한은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승리가 법적으로도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검찰 수사까지 예. 지켜봐야 됩니다. 정태근 의원, 지금 버닝썬 게이트 사건 터지고 3개월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 다룬 것도 참 오래 다룬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럼요. 저는 평소에 제가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예.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은 저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아까 지금 승리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보면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 핵심은 성폭행, 유착에 따른 뇌물, 그리고 탈세, 그리고 마약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송치되는 순간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유심히 한번 국회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면 저는 이런 사건은 국정조사가 사실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최초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상 우리는 정쟁을 가지고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는데 1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 사건을 한번 국정조사를 해서 실제로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은 어떤 의도로 경찰한테 이것을 수사 지휘를 했고 경찰은 왜 수사가 안 됐고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가 돼서 새롭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왜 그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국회에서 짚어보고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수사권 조정 문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사 자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김영주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그 근본이 원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공포와 오판이란 뭐 글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왜 공포였냐 돌이켜 생각해보면 윤총경 문제 때문에 공포가 있었어요, 경찰이. 이 어느 순까지.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수사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굉장히 단순한 클럽 내에서의 어떤 뭐 성폭력이든 마약 범죄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뇌물 문제, 국제적인 자금의 유용 문제, 복잡한 사건이 됐기 때문에 어느 범위로 어떻게 어느 순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솔직히 송두율 교수의 계몽과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 수사를 하면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근데 공포를 가지고 이 수사를 대했기 때문에 찔끔찔끔 조금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헛다리 짚는 결과로는 저는 나타났다. 공포라면 우리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런 거죠. 이 사건에서 이 수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또 윤총경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 못하고. 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들어갔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 경찰의 관행이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관행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경찰 스스로의 힘으로서 다 정리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작용된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자기 수사를 많은 시간과 인력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예.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서 윤 총경과의 부분, 그러니까 과연 경찰 또는 권력과 유착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좀 밝혀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었는데 결국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제가 판넬에 밤샘 공부했던 자식이 결국에는 60점을 맞아온 이 비참한 이 현실을 제가 썼는데 결국 경찰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경찰이 과연 이것이 민중의 지팡이인가, 녹슨 지팡이인가, 부러진 지팡이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경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유흥업소한테 계속 덜미를 잡혀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흥업소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인지 경찰 스스로가 한번 자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유흥업소의 불법을 모든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없앨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자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5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이 정도밖에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결국 경찰은 구조적으로 큰 수사를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가 결국에는 문전 처리 미숙이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육을 하면 개선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럼 교육을 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도 경찰 수뇌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사권을 가져와서 국민의 복리에 증진할 수 있을 것인지 경찰 내부에서 한번 자성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시험에 200점 만점입니까? 300점 만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100점에 60점이면 그것도 좀 후하게 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권혁기 관장, 네. 어떻게 보면 예. 승리라든지 유인석 씨라든지 그동안 쭉 나왔던 의혹에 비해 봤을 때 구속영장 기각이다. 그만큼 네. 뭔가 좀 내부적으로도 막대한 카르텔이라든지 방어막 같은 게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제 그게 이제 국민적 시각이겠죠. 예. 이겠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승리 씨를 비롯한 그러니까 승리 씨의 그 변호팀이 처음부터 좀 재판 전략을 잘 짜고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도 이제 받았었는데요. 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사건이어서 저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승리 씨도 승리 씨인데 일단은 뒷배 역할을 했다는 경찰관이 이 엄벌받지 않은 상황,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인 시각, 행여 경찰이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승리 씨의 문제는 뭐 구속 수사가 뭐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구속을 피했다고 하여 뭐 기소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치와 이제 재판 중에서 죄를 진 것에 대한 엄단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뒷배를 봐줬다는 경찰의 문제, 검찰이 이제 가장 큰 형량이 큰 뇌물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직권 남용만 적용을 했는데 국민적 그 불신감을 감안하면 검찰의 보안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에 하나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을 검찰이 밝혀낸다면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자충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